그 외에도 이제 소혈관 질환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후하 손해동맥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파이카 신드롬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레터럴 메듈러리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른베르그 신드롬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가장 흔한 타입의 뇌관 뇌졸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카라고 불리는 전하 손해동맥의 미로동맥 허혈로 인해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그리고 동시에 같은 쪽에 난청을 동반하는 증후군이 있는데 이는 이제 흔한 종류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 환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비전형적인 어지럼증에 따른 안진이 보일 경우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로동맥이라고 불리는 라비린티나 알테리 신드롬이 있겠는데 이 미로동맥은 메이동맥이라고 또 부르고요. 보통 이제 아이카에서 기원을 하는 동맥이기도 하고 가끔 이제 파이카나 바실라 아테리라고 불리는 우리 기저동맥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동맥들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뇌도에 들어오는 동맥들 그리고 이제 커먼 커클리 아테리나 안테리아 베스티뷸 아테리 등으로도 이제 또 나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지들은 각각 이제 담당하는 혈액 공급 부위가 있습니다. 주요 와우 동맥이라고 불리는 혈관의 경우에는 달팽이가 상부의 4분의 3 정도의 혈액을 공급하게 되고 와우 분지의 경우에는 하부 4분의 1을 담당하게 돼서 고주파 난청이 있을 때 항상 이런 문제를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견을 가장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것들은 힌츠 테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히 되면은 매우 민감한 정도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RI를 찍더라도 초기 이상이 안 보이더라도 48시간 뒤에 지연돼서 양성으로 문제가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면 며칠 있다가 MRI를 촬영하시는 것도 고려를 항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증후군 중 하나는 중내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중내는 후대뇌동맥이나 후교통동맥, 또 후맥락총동맥, 하부동맥, 그리고 상소뇌동맥 등 여러 가지에서 혈액을 공급받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 웨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중내 내에서 피라미달 트랙처로 불리는 신경 섬유다발 손상 그리고 주체로의 문제로 인해서 동측 3번 신경마비 그리고 반대측 반신마비가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얼굴 근육이나 반대측에 반신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견들이 보인다면 당연히 이제 뇌졸중 의심을 할 수 있는 소견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중내 쪽의 문제로 인해서 찌라고 불리는 substantia nigra 부분이 손상이 되게 되면은 파킨슨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파킨슨에 준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얼굴 근육의 문제 감소까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디트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증후군은 이제 레드누클러스로 불리는 중내의 증후군의 하나입니다. 이쪽이 손상이 되면서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손떨림이라든지 진정이라고 불리는 떨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병변의 반대쪽으로 날개를 퍼덕이는 듯한 이제 윈 비팅 트레머라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떨림 증상이 발견이 된다면 항상 이제 뇌졸중 문제 의심하고 MRI나 MRA를 의뢰를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루이드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3번 신경인 눈 돌림 신경의 문제와 반대쪽 운동 실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주 드물게 멜메킹크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는데 눈 운동의 문제와 양측의 운동 실조 그리고 국의 떨림이 동반되는 증후군입니다. 병변이 상손해다리라는 곳에 교차부에 위치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손상은 국의 간대경련 즉 파라탈 마이오클로스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이러한 증후군들을 의심을 하고 영상 촬영 등을 권고를 드리고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중대 미드브레인이나 탈라무스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혼합형 표전 소견의 디스터번스가 나타나거나 또는 진동하는 펜듈라 양상의 안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안진의 정도가 매우 강도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매우 빠르고 수평에 이제 수평 안진이 관찰이 되고 진자 형태로 계속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교내 출혈이 있을 때도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런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감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호흡수 증상이나 사지마비 그리고 동공이 작아져서 이완이 되지 않고 수평 안구 운동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안구 낙하라고 불리는 오큘러 버빙 소견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까지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교내의 문제로 발생하는 폰타인 하이퍼 인텐스 리전이라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상향 안진이라고 불리는 어비팅 니스타운스 운동 실조가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MRI를 촬영해 보면은 소혈관 등의 손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종종 균형 장애의 문제를 보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시선 유발 안진의 변형 양상과도 같은 반동 안진이
나타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측 연수 경색이 있을 때도 어지럽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는 임상 증상으로는 얼굴을 제외한 반대쪽에 반신마비가 발생할 수 있겠고, 이제 반대쪽 감각 상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혀의 기능의 약화 등도 발생할 수 있고, 어피틱 니스타금스라고 불리는 상해안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동반이 된다면 내측 연수 경색을 의심하고 MRI 촬영 등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추골 기저부 허혈이라고 불리는 VBI 신드롬입니다. 우리 추골 기저부로 올라오는 혈류의 감소가 뇌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뇌관에 허혈이 생기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형 MRI를 통해서 MRI나 MRA를 촬영하게 되면 진단이 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협착이나 허혈이 확인된다면 진단을 내리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시오나 아테리라고 부르는 기저동맥의 혈전증과 협착이 있을 때도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 기저동맥은 뇌관에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폐색이 발생하면 사지마비나 호흡 부정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반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감금 증후군인 락딘 신드롬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환각 또는 졸음, 그리고 수직 응시가 좀 어렵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안구 증상이나 안진 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경동맥 폐색이 있을 텐데, 이제 경동맥 질환은 어지럼증을 드물게 유발을 합니다. 움직임을 인식하는 뇌의 부위가 후방에 위치하고, 다른 동맥들은 척추나 기저동맥에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쉽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동맥 질환이 너무 심하고 후방 동맥에 어느 정도 협착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경동맥 질환으로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심이 된다면 MRI나 MRA 그리고 돌러 통해서 이제 경부 초음파를 하게 되고 혈관 조영술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